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 선언을 했어요. 네. 예. 일단 왜 나온다고 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문자인가요? 뭐 어쨌든 공식적으로 밝힌 입장 외에는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왜 출마하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여러 저희 평론가나 분석하는 사람들은 용산의 의중이 작용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 것 같고요. 또 일단 얼마 전 그 여론조사 보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비슷비슷하게 나오네. 그거 때문에 이제 본인이 아마 좀 용기를 얻었겠다 이런 의견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잊혀지기는 조금 너무 잊혀지는 기간이 길어진 거에 대한 본인의 뭐 조급함 내지는 조금 소구하고 싶은 의욕 뭐 대강 그런 분석들은 나오던데요. 거기에다가 만약에 결선으로 가고 예. 또 한 명 탈락한 쪽과 이렇게 연대를 한다면 예.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뭐 그런 기대감. 계산도 있을 수도 있고요. 예. 다만 거기에서 말씀하신 것 그런 다양한 것들이 작용했을 수도 있다라고 예. 보여지지만 용산에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예. 그리고 파악하기로는 아. 그리고 실제로 듣기로는 예. 대통령 이번 전당대회에 대해서는 어떠한 뭐 누구에게 마음을 뭐 무게를 실어주거나 그런 게 전혀 없으시고 또 예. 그렇게 하시지도 않을 거고 예. 뭐 그런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이 우리 당내 뭐 어떤 의원님들이 뭐 그와 같이 좀 세를 규합해 보자라고 제안을 하고 그걸 받아들였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이 출마하는 데 있어서 뭐 대통령실 여기에 뭔가 힘이 작용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뭐 저는 아니라고 확신을 합니다. 소위 친윤 의원들이 어느 정도 의견 소통을 했을 수는 있으나 네. 용산발은 아닐 것으로 본다. 네, 그렇습니다. 용산발은 아닐 네. 것으로 본다. 예. 그래서 이러면서 물론 아직도 여전히 소위 어대한의 대세론이 있는 와중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나경원 의원이 뭔가 좀 소위 범주류 이런 지원 속에 그 한동훈 위원장하고 좀 양강 구도가 되지 않을까 이런 분위기가 좀 지배적이다가 이제 완전히 다자 구도처럼 됐어요. 왜냐하면 뭐 한동훈 위원장님 출마 선언하신 거고 네. 나경원 의원도 거의 나오실 게 확실시되고 그다음에 원장관 출마 선언했고 윤상현 의원도 아마 뭐 내일인가 출마 선언한다 그러고 어쩌면 또 유승민 의원도 예. 고민하실 거고 이러면 이제 완전 다자 구도인데 이게 생각보다 다자 구도로 숫자가 좀 늘어난 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우선은 전당대회는 흥행할 것 같습니다. 아 흥행은 네. 흥행은 흥행할 것 같고.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누가 승자가 되든 승자가 되는 분에게는 예. 오히려 앞으로의 정치를 해나가면서 최상의 결과가 올 수도 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예. 뭐 모든 분들이 여기에 다 이번에 전당대회에 뛰면서 한번 결과를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이분들이 당대표를 끝으로 정치 인생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게 아닌 건 누구나 다 알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 다음의 행보를 생각한다면 어느 누가 최종 승자가 되든 예. 그 승자에게는 오히려 이렇게 많은 분들 예. 그리고 또 지금까지 뭐 대권 후보든 여러 그 당내에서 뭔가 무게감 있는 정치인으로 인정받았던 분들이 다 나온다고 하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예. 그런데 여기에서 이번에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예상했던 것만큼 결과가 좋지 않을 때는 또 그만큼 본인은 정치적 타격을 입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리스크는 감수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당탕탕 하더라도 용광로와 같은 흥행 효과는 네, 있을 것이고 그건 있을 것 예, 같습니다. 것이다. 뻔하게 그냥 한두 명 나와서 가는 것보다는 예. 다 그래도 당내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고 일반 국민들에게도 인지도도 있고 관심 있는 분들이 나오시는 거기 때문에 뭐 흥행에는 절대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이제 뭐 후보 뭐 출마 선언 곧 하시니까 한동훈 후보 입장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진 겁니까? 조금 더 불리해진 겁니까? 유불리는 지금으로서는 알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 알기 어렵다. 그러나 예. 만약에 최종 승자가 된다면 예. 지금의 이 상황이 나쁠 건 없다. 나쁠 게 여기서 없다. 최선을 다하고 예. 오히려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모두 다 쏟아 부어서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면 뭐 결선을 가든 안 가든 예.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다면 오히려 본인에게는 여러 가지 명분도 생기고 예. 당내 확실한 힘도 생기고
장악력도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 정치 행보를 해나감에 있어서 훨씬 더 힘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론된 다 출마가 유력시되는 후보 중에 한동훈 후보 측에서 보기에 가장 강력한 상대는 누구로 보세요? 그러니까 이 한 대표의 당선을 가장 강하게 위협할 만한 상대방 이런 표현을 한다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나 다른 걸로 봤을 때 한 예, 분이 그렇게 한동훈 위원장을 막 위협한다 그것보다는 예, 모든 분들이 이제 골고루 예, 뭐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대항력을 가지고 있을 거고요. 나중에 결국은 결선 갔을 때 그 힘이 어떻게 모아지느냐가 마지막 관건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뭐 한 분이 뭐 나서서 그분이 나머지 분들을 제끼고 뭐 한동훈 위원장님에 이어서 막 압도적으로 표를 얻어가지고 거의 한동훈 위원장과 비슷비슷하게 되고 그런 상황보다는 예. 이게 1차로 끝나지 않고 결선으로 갔을 때 그게 변수가 될 수 있는 구도로 지금 바뀌었다. 그렇게 바뀌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으로서는 1차에서 끝내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예. 대세론 뭐 이런 게 의지할 게 아니라 예. 한 분 한 분 읍소하고 호소드리고 비전을 보여주고 당을 어떻게 쇄신할지에 대해서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1차에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말 선거에 최선을 다하고 올인해야 된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나경원 후보를 소위 하여튼 친윤 쪽에서 좀 지원하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이 많다가 오늘 원희룡 전 장관이 출마하면서 다들 조금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발 지원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건 빼고 하여튼 대통령과 친한 소위 친윤 그룹은 나경원 의원과 원희룡 전 장관 중에 어느 쪽에 마음을 더 실을까요? 그것도 아직은 잘 알 수 그것도 없을 알수 것 없습니다. 같습니다. 아직도 안개속입니까? 네, 아. 안개속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 결선까지 누구라도 올라오면 그 올라오는 사람 밀겠다 약간 그런 심중일 수도 있을까요? 뭐 지금 뭐 대통령실과 관계없이 예. 누군가 뒤에서 이제 한동훈 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서 뭐 이런 후보 저런 후보들과 이렇게 접촉을 하거나 예. 그분들에 대해서 뭐 적극 출마를 권유하고 있다면 마지막 계산은 그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예. 나경원 의원이 원외 당 대표는 한계가 있다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했어요. 어떻게 반론하실까요? 지난번 전당대회 때 원외이실 때 출마하시려고 했었었는데 아, 그러셨네요. 지금 원희룡 장관 전 장관도 지금 원외이신데 뭐 그런 걸 떠나서 예. 그런 걸 떠나서 우리 당이 변화와 쇄신이 필요해서 비대위로 넘어갔을 때는 예. 다 대부분 원외에서 그렇죠. 모셔왔습니다. 그래야만 변화와 혁신을 할 수 있거든요. 원내에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예. 사람보다는 원외에서 변화와 혁신의 리더가 왔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와 혁신을 이뤄낸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그 논리 중에 하나가 예. 22대 국회가 비상한 상황이다. 그렇죠. 원내 상황이 너무 힘들고 예. 이재명 대표 저렇게 한 명 호위하려고 민주당이 전체가 나서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싸워야 되지 않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들은 지금 우리가 총선에 패배하고 그렇게 비상한 상황인데 우리 원내에서 지금 잘 싸워준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히려 그렇게 야당과 싸워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지금 한동훈 위원장보다 더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원내에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한동훈 위원장이 원내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비판을 위한 비판이 아닌가. 그리고 총선을 책임지고 총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본인이 불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예. 원외로 남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런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상현 의원은 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전당대회에 나오기 전에 대선 나올 건지를 먼저 밝히고 나와라. 이 목소리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반대로 예. 윤상현 의원께서 지금 당대표 나오셨는데 예. 당대표가 됐는데 예. 내년쯤 갔더니 당내에 예. 윤상현 대표 외에는 우리 대선 주자는 다른 대안이 없다라고 하면 예.
그래서 반드시 당심이 또 민심이 윤상현 대표가 나와야만 우리 국민의힘에서 대선을 이길 수 있다. 꼭 나와달라고 하면 그 경우에도 반드시 당대표 임기를 지킬지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것이 정치입니다. 예. 지금 당대표를 한다고 해서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예. 언제까지 당대표를 할지 그리고 우리 당이 어떤 상황에 직면할지 예. 전혀 알 수 없는데 그런 것들을 다 가정해서 입장부터 밝히고 출마해라 예. 라고 하는 건 맞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당대표에 나오시는 분들은 지금 상황에서 당대표가 되면 지금 당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거에 대한 비전을 정확하게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충분히 반론의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어대한이라는 대세론이 있다고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의원은 이 어대한이라는 게뭐 당원 모욕이다. 또 조정훈 의원은 어대한 분위기 조성이 해당형이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던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민심이 당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대한이라고 하는 거는 예. 여론조사 결과나 이런 것들을 보고 예. 나타난 현상을 예. 좀 쉽게 예. 아니면 또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이제 뭐 예전부터 어차피 이렇게 예. 그 예전부터 쭉 써오던 그 말을 예. 지금 가장 앞서가고 두각을 나타내는 후보에게 그냥 그걸 쓴 건데 예. 해당 행위다. 그거는 그냥 나타난 현상을 보고 언론에서 그와 같이 현상에 붙인 이름인데 뭐 해당 행위라고 하면 누가 해당 행위를 한다고 하는 건지 우선은 잘 모르겠고 예. 그리고 나중에 그럼 한동훈 위원장이 뭐 이렇게 좀 압도적으로 당대표에 당선되면 한동훈 위원장 투표한 사람들은 뭐 해당 행위를 했다고 뭐라고 할 건지 예. 예를 들면 선거는 결과를 알 수 없으니까 끝까지 지켜봐야 됩니다라고 하는 정도의 표현이면 족하지 예.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 않다. 예. 근데 그 안철수 의원도 이제 이분은 불출마 선언했지만 뭐 그런 총선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짧았지만 총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물러났는데 한 두 달 만에 다시 또 사실상 같은 자리인 당 대표에 출마하는 게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 분명히 실존은 해요. 예, 이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논리로 반론을 하시는 건가요? 이제 한 위원장 진영에서는 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제 개인적으로 예. 또 제 개인적인 논리로 뭐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 예. 저는 그 부분은 사실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 선언을 한다면 그에 대한 비언이 맨 먼저 예. 아니면 가장 초반부에 초반부에 나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 오늘 방송에서는 그 부분은 제가 국민들을 위해서 여백으로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출마 선언문의 초반부를 거기에 귀추를 주목해 달라. 거기다 이 답이 나올 것이다. 네, 네. 예. 하긴 그 부분을 본인도 풀지 않고는 출마 선언문의 다음 논리 구성이 맞습니다. 좀 쉽지가 않겠죠.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상당히 당 대표 당선 가능성이 높다는 소위 어대한 어차피 네네. 대표는 한동훈 분위기 속에 그러면 당선되면 그렇잖아도 소위 윤한 갈등 대통령과 뭔가 좀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는 우려 또 논란이 어쨌든 그것도 실존 엄전을 하는데 윤한 관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저는 잘 풀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건널 수 없는 다리도 건넜다는 것처럼 비관적으로 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 두 분 간의 관계는 회복될 거지만 예, 그래도 이번 총선 민심에서 나타난 것이기도 하고 아직도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예, 당정 관계를 바로 세워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예, 민심을 정확하게 전달할 것은 전달하고 그렇지만 두 분이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것처럼 계속 뭐 갈등 관계로 이렇게 간다 그 부분은 해소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한 위원장과 계속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해소될 건데 예를 들면 그러면 뭐 예. 많은 분들이 그래 지금이라도 만나서 식사를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지금 만나면 다른 당권 주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뭐 그런 일들이 조금 더 예. 일찍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예. 이렇게 저렇게 하다가 지금까지 온 마당에는 지금은 뭐 식사하면
아니 뭐 전당 내일 모레 출마 선언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시각으로 봐도 좀 매끄럽지 않다 이거죠. 매끄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건 뭐 저는 전당대회 끝나고 나면 잘 풀려질 거라고 보여지고 그게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길이고 예. 그게 우리 당이 사는 길입니다. 예. 관계는 회복해서 대통령실과 여당이 건전한 동반자 관계를 맺고 예.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건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우리 당도 살고 윤석열 대통령의 윤석열 정부도 정도. 성공한다고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고 한동훈 위원장도 그 부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관계는 뭐 그걸 수직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어쨌든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다. 예. 여기서는 받은 민심을 전달하면 그것이 정책에 반영되거나 대통령실의 어떤 반응으로 잘 오지 않았다.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이쪽 소통 자체가 예.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들이 대부분이었다. 예. 한쪽 소통 자체가 예. 그렇게 비판하셨고 많은 국민들께서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데 그 부분만큼은 그래도 민심은 전달하겠다. 건전한 당정 관계의 중심은 국민을 중심으로 민심을 중심으로 돼야 된다. 이 민심이 잘 전달되도록 하는 역할은 그러나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 소위 당정 관계의 어떻게 보면 정상화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윤한 갈등이 이제 해소 뭐 이런 거에 관건이 결국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해병대원 특검법 네.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걸 과연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처리해 나갈 것인가가 제일 핵심 관건일 것 같은데 제가 방송에 나갈 때마다 이 질문을 받기 때문에 일요일 날 출마 선언하면 모든 기자들이 당연히 이 질문은 당연히 이 질문을 계속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그 답을 나름대로의 답을 예. 지금 뭐 마음속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지 않을까 머릿속에.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좀 여백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신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 생각을 제가 빌려와서 미리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것도 좀 여백으로 남겨두겠습니다. 그러나 뭐 당연히 일요일에는 그 질문이 그냥 뭐 처음부터 쏟아질 것이기 때문에 예. 그 부분도 제가 좀 이렇게 여백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여백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특검은 결국 받아야 된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얼핏 상상해 보면 그 특검을 받지 않는 취지의 얘기를 한동훈 위원장이 하면 한동훈 위원장의 약간 정체성이 흔들린다. 그런 그냥 제 3자 그냥 훈수두는 입장에서 보기에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면 받아들인다는 쪽이 되겠지 이런 관측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좀 비교적 상식에 부합한 추정을 하는 겁니까? 좀 잘 못 짚은 겁니까? 그 부분은 저도 여기서 진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건 한동훈 위원장이 판단할 몫이고 판단해 봅시다. 예. 어쩌면 저는 국민들께서는 뭐 상대 진영이나 아니면 뭐 언론에서는 그냥 예. 쉽게 뭐 총선 패배 책임하지만 국민들은 총선 패배 내가 왜 국민의힘을 찍지 않았고 왜 민주당을 찍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국민의힘을 찍었는지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총선이 그 베일에 쌓여서 치러지고 나서 국민들한테 깐 게 아니라 예. 국민들이 직접 표를 주시고 국민들이 판단한 몫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은 자꾸 얘기하지만 나는 그 답은 알고 있고 예. 오히려 국민들은 지금 질문하신 그 부분 예. 이거에 대해서 정치인 한동훈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어떤 답을 내놓을 것인지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여백 남기신 그날 내일 모레죠. 내일 모레 출마 선언문에 내일 모레 글피. 글피네요.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글피. 예. 예. 거기에 하여튼 담길 것이다. 여기까지 나오셨으니까 뭐 좀 한동훈 위원장 출마에 관련된 뭐 좀 작지만 새로운 팩트 하나 주실 건 없으세요? 지금 많이 드렸는데 많이 저 방송 나가면 얘기 잘 안 하는데 그런가요? 제가 받고도 뭔지 모르고 지금 잘 방송 끝나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짜 우리 예. 뭐 저는 대변이니까요. 예. 대변 이렇게 만나면 기자들이 그래요. 뭐 충청도 화법으로 되게 느릿느릿 이렇게 잔잔하게 이렇게 흘러갔는데
나중에 워딩을 다 다시 살펴봐야 아, 거기에 뭐가 있었는지 아 진짜 고향이 보령 예, 보령이신 거죠. 충남 보령입니다. 충남 보령이신 예, 거죠. 예, 아 예, 예. 그러네요. 아 저도 한번 다시 한번 말씀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동훈의 정치 뭐 이것도 결국 메시지에 담기겠습니다만 이제 그 소통관에서 23일 날 한동훈의 정치를 가장 가까운 데서 이렇게 같이 자주 대화하시는 장 의원님 보시기에는 한두 마디로 정리하면 어떻다고 정리하시겠습니까? 명분이죠. 명분. 명분 없는 선택은 하지 않습니다. 그 명분이라고 하는 결국은 어떤 선택의 기준은 결국 국민이죠. 네, 예. 국민입니다. 저는 그 명분 예. 어떤 선택을 할 때는 내가 아니라 국민이 중심이 돼서 하는 그 결정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한동훈 위원장하고 이렇게 함께하면서 한동훈 위원장에게 이런저런 말씀도 드리고 예. 또 뭐 이런저런 조언도 하고 하는 것이 그 부분이 저는 한동훈 정치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 국민. 예. 예. 한동훈 정치 핵심이다. 예. 예. 뭐 저는 국민이라고 표현하지만 한동훈 위원장식으로 표현한다면 동료 동료 시민. 시민. 예, 동료 시민. 동료 시민. 예. 그래서 예. 비대위원장 나오면서 그 동료 시민이라는 그 표현을 그렇게 썼고 예. 선거 끝날 때까지 내내 예. 그 동료 시민이라는 말을 여러 차례 썼던 게 아닌가. 왜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까? 그랬을 때 국민 그러면 너무 익숙해서 예. 그냥 무슨 말을 하기 전에 그냥 뭐 국민 여러분, 신사숙녀 여러분처럼 그냥 의뢰이 던지는 표현처럼 보여지고 내가 가까이에서 내 마음속에서 진정 우러나서 함께 갈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표현으로서 동료 시민 예. 이 표현을 찾았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동료 시민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표현은 앞으로도 계속 쓰시겠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말씀하신 대로 본인 정치의 핵심이니까요. 예.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명분과 동료 시민이 한동훈 정치의 어떻게 보면 핵심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요. 근데 그 두 가지가 결국 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같은 거다. 예. 하여튼 여백으로 남겨두신 거는 23일 출마 선언문에서 저희가 잘 기대해 보겠습니다.